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을 키워낸 피라민 어머니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어머니 강한옥 여사는 평생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실향민으로 가난하게 살던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문 대통령의 버팀목이었다면 장성에서는 대통령인 아들이 어머님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먼저 손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어머니 강한옥 여사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헬기를 이용해 급히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 신기하게도 기력을 되찾으셨다고 말했습니다. 8월부터는 어머니 건강이 악화돼 매달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대 출신 주치의를 발탁한 것도 어머니 건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향민이었던 어머니를 위해 북한에 있는 이모와의 상봉도 성사시켰습니다. 며느리고, 저기 국선자다. 제가 장남이고 이제 제 아들. 장성환 뒤로 문 대통령이 어머니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면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가 문 대통령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역할을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가족들의 생계를 지켰고 또 희망을 찾았습니다. 두 모자는 평생 서로를 의지하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머니를 통해 자립심을 배웠다며 존경심을 표했고 강 여사는 우리 아들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 해도 마음 변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이 모친의 별세 소식과 관련돼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자, 다행히 편안한 얼굴로 떠나시는 모습을 지킬 수 있었다.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셨고 고생도 하셨지만 그래도 행복했다는 말을 남기셨다. 문 대통령이 어머님의 임종을 지키셨죠. 평생 행복했다라는 말을 남기셨다니까요. 제가 때때로 기쁨과 영광을 드렸을지 몰라도 불효가 훨씬 많았다. 이게 여느 아들들의 마음일 겁니다. 불효가 훨씬 많았다. 아무리 효자라도. 그렇죠? 정치의 길로 들어선 후로는 마지막까지 가슴 졸이셨을 것이다.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새벽의 메시지도 제가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의 장은 사흘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르고 가족과 친지의 종문 받겠다. 청와대 참모들에게 절대 내려오지 마라라고 대통령이 지시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오늘 함께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 전직 관료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 보셨어요? 예. 어떤 말씀? 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안에서 또 혹시 다른 죽으셨던 분들 오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요, 오늘은 가족들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대통령께서 연락 주시는 걸 받고 내려오신 저는 집이 부산입니다. 네. 바로 근처입니다. 소식 보고서 오신 예, 예. 잠시 만나셨으니까 한번 좀 어떤 분이 말씀이 나오셨는지 대략 뭐 위로하셨겠지만 침울하게 계신데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자, 저희 돌직구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자, 안용환 전 의원님, 현직 네. 대통령 모친의 별세는 이번이 지금 처음이죠. 저희 그렇죠. 국민들에겐. 네. 네. 사실 위독하다, 몸이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런 일이 있고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놀랐었지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친부모님, 특히 어머님의 상은 처음입니다. 예. 과거 YS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상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어제 전 대통령께서 상에 정치인들이라든지 청와대 식구들 오지 않게 한 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셨다. 네, 만약 이걸 공개하면요, 가족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당장 기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백 명이 올 겁니다. 정치인들 수백 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현재 국정이 여러 복잡한데
거기에 뭐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그런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조용히 상을 치르도록 가족들이 상을 치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홍천 의원님, 특히 뭐 총리의 조화도 조금 전에 배달이 됐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뜻 때문에 돌려보내는 모습도 조금 전 저희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에게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른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문제 때문에 대통령의 분신이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참 수심이 깊으시다. 그래서 총리와도 막걸리 한 잔 한 병 들고 가서 총리와 1대1로 술자리도 잦아지신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저희 국민들이 듣고 있는데 모친의 별세 소식 때문에 대통령의 마음이 조금 더 착잡하고 많이 침통할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예, 안 그래도 요즘 대통령 표정을 보면은 네. 그렇게 밝으신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좀 걱정이 많았는데요. 특히나 대통령의 모친께서는 1950년 그 유명한 흥남부두 철수작전 때 그 유명한 그 메르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정말 극적으로 거제까지 남한으로 오게 된 것이죠. 정말 생 자체가 굉장히 다이내믹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사고무친한 남한으로 내려와서 아마 남한 온 지 2년 만에 대통령을 낳으신 것 같은데요. 예. 친지도 뭐 아무런 기반도 없으니까 정말 계란을 이렇게 사가지고 부산까지 또 문 대통령을 업고 머리에는 계란을 이고 그래서 그 행상을 해서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합니다. 예. 얼마나 그 애틋한 정이 참 각별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애도의 뜻은 알겠지만 그 문상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는 만약에 문상을 받으시면은 뭐 인산인해가 될 거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을 겁니다. 예. 그러면 모친을 향한 애틋한 그런 마음을 정말 떠올리고 또 모친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과정에는 조금 그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한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위중하기 때문에 딱 1, 2 부속 비서관, 총무비서관, 경호처장만 대동하고 지금 필수 인원만 대동하고 청와대는 노영민 비서실장 중심으로 예. 평상시와 같이 빈틈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통령의 그 국정에 대한 단호한 그 의지 같은 게 엿보여서 다행입니다. 네.